네, 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의견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HD 현대미포 네. 98,000원에 40%요. 98,000원에 40%요? 네.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추가 매수도 혹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 네. 혹시 현대미포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포를 가지고 40만 원대도 가져봤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그냥 미포를 한번 사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네.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이재은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충분히 가지고 계시면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좀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최근 조선주들이 좀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노조 관련돼서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그렇게 개의치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투심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노조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좀 해결될 것이라 보이고 또 두 번째로는 중국 조선사들의 캐파 확장 그리고 서로 이제 합병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조선에서 중국 관련돼서 이런 좀 위협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 조선사들을 위협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고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동안은 또 환율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또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저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크게 봤을 때 이제 조선 관련돼서는 이익단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발주도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볼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거에 따른 방향성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027년에 이어서 2028년 또한 인도 슬롯에 대한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신조선가 지수에 대해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 관점 좀 유지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좀 부재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하반기 때 또 수주 나올 수 있는 부분 또 LNG선의 투자들이 외국에서 계속 단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선주들은 또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에 지속 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HD현대미포는 2분기 때 실적이 이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뭐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때 그 가격대까지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보유 관점 그대로 좀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4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승으로 다시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의 기술적 자리 위치도 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리를 좀 턴해 준다라고 한다면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다시 조금씩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또 실적 시즌 다가오면 다시 조선주들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중 더 확대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미포 다양한 상승 모멘텀들 이야기 주셨습니다. 실적 시즌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보자.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K 하이닉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원에 20%. 19만 원에 20%요? 네, 근데 조금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그때 24만 원까지 갔을 때도 거기까지
급해가지고 욕심부리다 못 팔았는데 아, 네. 지금 한 5%만 추가 매수를 더 할까? 네. 그냥 어떻게 할까? 전문가님의 저기를 듣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시청자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아, 너무 도움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정재현 대표님이 긍정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정재현 대표님 그동안 반도체에 좀 약간 보수적인 의견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좀 부정을 드리면 네. 또 속상해 하실까봐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우선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성장을 못하느냐 이걸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은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HBM 쪽에 있어서 25년도 물량도 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계속 증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난데없이 제가 외국계 증권사는 그렇게 쭉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또 보니까 노무라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인데 우선 SK 하이닉스가 뭐 꺾이느냐 그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좀 급하게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 시장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엔캐리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주는 그 주체가 쏙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19만 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올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언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그거는 월봉 차트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밀렸던 게 15만 원 정도를 좀 지지를 해줬거든요. 이 15만 원 밑으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대에서는 뭐 5에서 10% 정도 더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돼서 만약에 10% 정도를 15만 원 이하에서 만약에 좀 매수를 한다. 그렇게 되면 단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걸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과거에 지금 이 올해 요 모습이 요때를 한번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때라든가 아니면 요 시기 때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요때로 좀 보게 되면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간에 이만큼 크게 밀렸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반등조차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되냐면 18만 원짜리대를 넘어서야 돼요. 요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짜리대가 저항자리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저항자리대일 것 같거든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그 다음 자리대가 2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9만 원짜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되 15만 원대로 만약에 15만 원 이하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대에서는 뭐 10% 정도 분할로 또 매입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평균 단가는 18만 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정도가 되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만 20만 원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매도를 다 하고 나서 다시 봐야 될 것도 같아요. 일단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에 절반 정도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20만 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1차, 2차 나눠서 그렇게 매도를 하고 다시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님께서도 18만 원이 저항일 수 있다. 참고해 봐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러니까는요,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네. 제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한 주식은 18만 원 선에서 팔고, 네. 20%는 가지고 있는 거는 18만 5천 원에서 또 매도를 하고, 그러시라는 말씀이죠. 자,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사이에는 15만 원 이하의 추가 매수한 비중이 10%죠? 네네네. 그 10%를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에서 매도를 하시고, 네. 나머지 그럼 보통 20만 원이 있죠? 아니, 그 20%가 있죠? 19만 원. 그렇죠. 19만 원에 매수할 비중이 20%가 있죠? 네네네. 그거는 20만 원 좀 부분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네네네.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신규로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던가 네네네.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하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너무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외청님.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SK 하이닉스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양식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8만 원에 10%입니다. 아, 48만 원에 10%요? 어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그저께인가? 아. 어제는 아니에요. 아, 네. 한 2, 시청자님, 3일 된 것 같은데. 아, 매수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아, 목표가하고 혹시나 지난번에 다른 것도 이익 났다가 네. 포스코 케미칼 너무 아. 손해가지고요. 익절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혹시 지금 조금 이익이기는 한데 네. 또 손해볼까봐 두려워가지고 익절가랑 목표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천사님 그저께 들어가셨는데 정말 저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까요? 전고점까지도? 네, 저는 전고점까지는 뭐 일단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좀 더 일단 네. 1차적으로는 60만 원으로 저는 보시는 게 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때 이제 61선에 대한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조건이 같이 좀 부합하고 또 거래량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또 그 시기가 돼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긍정적인 관점은 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덜란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죠. 지금 북미 쪽과 유럽 쪽의 수출은 계속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이번에 한 TV 방송에서 정말 삼양식품에 대해서 딥하게 다뤘더라고요. 맞아요. CCTV에서. 네. 그렇게까지 딥하게 다른 나라의 식품을 담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국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좀 방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밀양 2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캐파가 더 커질 거고 증설에 대한 효과도 뒤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절성의 요인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또 하락을 했고 8월 달에 일시적인 좀 수출 하락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요인들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지금 노이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매수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신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비중을 10%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60만 원까지는 홀딩하고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에 시장의 관심도, 그러니까 제가 관심도라는 부분은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음식료 섹터 전반적으로 뭐 수출주들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와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는 그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들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6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삼양식품 개별적으로는 좀 강세가 나오지만 분위기적인 측면으로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저항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
비슷한 10% 정도는 저는 비중 확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가격 전략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 삼양식품 목표 주가 6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도 극대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LS 네. 18만 원 30%요. 18만 원에 30%요? 네. 한창 그때 전선 관련된 기업들 핫할 때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고민이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지금 많이 빠져서 네.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정재현 대표님 긍정으로 바꾸셨어요. 긍정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많이 물려 계신데. 지금 전선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다 막 50%, 40%씩 손실 중이시거든요. 우선 이걸 18만 원에서 비중 30%를 갖고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게 왜 저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을까? 그때 한창 전력 기기가 잘 갔거든요. 그럼 왜 대응을 안 했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매수가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 매도할 자리대는 아니에요. 전력선에 있어서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 수급적으로 뒷받침되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업종군들, 섹터들이 대부분 다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LS 같은 경우는 기관애들이 팔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빨간색 선이 외국인 쪽의 보유 수량이에요. 외국인 쪽은 그렇게 팔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 갈색 선이 기관이거든요.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받아주질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금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비중이 30%시라서 이거 추가 매수하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적어도 30%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중이 거의 몰빵 형태로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지금 구간대에서는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요 가운데 선이 13만 원 언저리거든요. 요 자리대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자리대 13만 원의 1차 자리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자리대가 아마 15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전략을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안전한 주식이니까 전략을 한번 세워봅시다. 92,000원짜리대가 최근 저점이에요. 그러면 요거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만 원 한번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87,000원대 그 언저리대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87,000원대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30%를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좀 좀 무리가 있고, 한 10% 정도? 1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가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한 16만 원대 정도? 16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는 평단이 낮아질 것 같거든요. 한 16만 2천 원? 요 정도까지는 좀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10%를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손실을 좀 제법 줄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만약에 9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고 반등이 나오게 되게 되면 13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이 9만 원 이하에서 매수했던 거는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만 조금 더 15만 원 언저리 때까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12만 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좀 이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셔서 저도 굉장히 걱정됐는데요. LS 목표 주가 일단 15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내 포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1745님, 자화전자 33,723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손실이 크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5507님, 카카오 35,000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주가가 지금 크게 올라와 주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계속 홀딩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인데요. 3990님, 정 대표님 찐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47,0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로 들어갔는데 못 움직이네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정재훈 대표님과 함께 자화전자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화전자를 33,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화전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종목군들이 다 빠졌어요. 다 빠졌는데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은 전 금투세에 유예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마 확 시장이 바뀔 거예요. 그동안 지금 좀 버티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이게 10%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밀려서 17,500원대, 17,000원 언저리대까지 빠지게 되면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대 초반, 17,000원 이하에서는 10% 정도를 더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평균 단가가 제법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손실 없이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를 좀 보게 되면 3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계속 뭐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 많고 탈 많은데 어찌됐든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를 좀 말씀하셨어요. 한국가스공사를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단기로 들어갔는데 매도를 못 하셨습니다. 뭐 매도 못해, 뭐 단기로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면 팔아야지 왜 갖고 계시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한데, 우선 보게 되면 이 대왕고래 뭐 이 부분들은 일정이 있어요. 내년도까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모양새가 영 기분이 나빠요.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시 밀릴 수도 있으면 4만 원 깨고 내려갈 거예요. 당분간 박스권에서 좀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다라고 하게 되면 좀 러프하게 보세요.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니까 121선 언저리 때까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4만 원 이하로 오게 되면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단기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것 같은데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이것도 저것도 싫다라고 하게 되면 가스공사 사지 말고 한국전력 사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네, 정재훈 대표님과 함께 속 시원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현대약품과 마리화나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